우주라는 것은, 자, 이거지. 자,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때는 옛날엔 눈으로 관측했었다. 그치? 그러다가 망원경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망원경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이 우주관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생긴 거지. 그 변화를 처음 일으킨 것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갈릴레오야. 왜? 모든 우리가 눈으로 관측했을 때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지구를 둘러싸 태양과 달,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의 천체들이 움직인다. 천동설. 하지만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해서 그걸 계량시켜서 망원경으로 관측했더니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했을 때 그게 어긋나는 현상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역행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발견되면서 지구는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도 돈다. 그래서 지동설을 이제 주장했었지. 그러면서 점점 우주에 대한 이제 우주관들이 이제 있는데 이 우주관은 크게 두 가지로 대립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주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고정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정적 우주. 그렇죠? 아니야. 우주는 팽창해. 그래서 팽창 우주. 그래서 정적 우주와 팽창 우주로 대립이 되다가 이 결정적으로 누구냐면은 허블에 의해서 허블이 망원경을 통해서 자, 이 허블 이전에는요. 우리 은하라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주에는 은하라는 것이 우리 은하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허블이 망원경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조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개선시킨 다음에 보니까 외부 은하를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은하 말고도 외부 은하가 보이더란 거야. 근데 관측해 보니까 외부 은하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점점점 어떻게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외부 은하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통해서 우주는 뭐가 된다? 팽창이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허블이거든. 그래서 허블은 이 관측을 통해서 외부 은하의 팽창을 관측해요. 그리고 그 관측된 외부 은하하고 자, 지구와의 거리, 그래서 우리 은하 또는 태양 또는 지구와의 거리에 따른 외부 은하의 자, 팽창하면서 멀어지잖아. 이걸 이제 우리가 후퇴 속도라고 할 거예요. 후퇴 속도. 자, 이 관계를 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뭐.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우리가 선형으로 표시하면 이런 하나의 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V는 거리하고 후퇴 속도는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잖아. 그래서 거리 R이면 여기에 상수 K를 붙일 거예요. 자, 이 K가 바로 뭐다? 허블 상수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러한 후퇴 속도,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게 지구로부터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빠르게 멀어지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알지? 그리고 그 팽창은 가속 팽창이다. 왜? 더 빠르게 팽창되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정적 우주로는 이제 어떻게 돼? 사장됐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팽창 우주론이 이제 나오게 된 거야. 자, 팽창 우주론이 나오면, 그래서 각각 학교 내신에서 이러한 그래프 주어지고, 요거 이제, 요 관계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 학교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돼요? 이게 허블 상수가 될 거라는 얘기지. 맞네? 그래서 기울기 허블 상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팽창 우주론은요, 자, 두 개의 우주론으로 대립이 됩니다. 알겠지? 자, 먼저, 호일이란 과학자가 주장한 정상 우주론. 그리고 가모프가 주장했던 빅뱅 우주론. 근데 이 빅뱅이라는 단어가
가모프가 얘기한 건 아니고 호일하고 가모프가 있잖아. 영국 그 라디오에서 이게 토론을 벌였단 말이야. 토론을 벌이다가 호일이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주장한 것은 우주가 갑자기 펑 하고 빅뱅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냐? 그래서 빅뱅이란 말이 이제 호일이 처음 사용했던 거고, 그래서 가모프가 주장한 이 우주론을 빅뱅 우주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빅뱅은 거기서 나왔어. 알지? 그럼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자, 우주는 팽창해요. 알지? 그러면 그 팽창하는 우주 안에 있는 천체들, 물질들 있지? 우주 천체. 자, 같은 비율로 그 물질도 천체도 증가하는 것이 정상 우주론이야. 그러니까 자, 우주의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그 천체의 양도 같이 증가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상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주는 균일하다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어도 팽창된 우주는 균일하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팽창되는 우주는 항상 균일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즉 밀도가 늘 일정하다. 알지? 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자, 우주는 팽창하면서 부피가 커져.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자, 처음에 얘네들 한 점에서 굉장히 상상도 못할 온도와 압력의 상태로 있어요. 그럼 이때는요, 물질도 아닌 것이 에너지도 아닌 것이 그런 애매한 상태로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자,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가 적용이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거의 이제 에너지 상태로 있다가 이게 팡 팽창하면서 폭발하면서 우주가 부피가 이제 확 늘어나겠지. 늘어나는 과정에서 자,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기본 입자에 의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알지? 그러면서 원자핵,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전자가 붙어서 원자가 만들어져.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물질의 양은 정해져 있다. 즉, 부피는 커져도요, 그 천체의 양은 고정이 돼 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니? 우주는, 팽창되는 우주는 밀도가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그치? 균일하지 않고 밀도가 줄어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균일하다는 거는 밀도가 일정하다는 거고, 자, 천체가 만들어지는 만큼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어떻게 돼요? 자,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즉, 단위 부피당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이건 에너지 농도로 할게. 부피분의 에너지 농도.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에너지 같이 증가해. 그러니까 에너지 농도가 일정하니까 우주의 온도도 어떻게 돼?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이게 이제 정상 우주론이야. 하지만 팽창한 우주는 밀도가 감소해. 즉 천체의 양 일정하고 자, 에너지의 양도 일정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 부피분의 에너지, 즉 에너지의 농도는 감소합니다. 이중 자식들. 조용히 해라. 수업하니까. 조용히 공부해. 알겠지? 선생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민영이가 수업을 해주는데 너무 이해가 돼요. 아유, 애기들. 중학교 2학년 애들. 와서 공부한다고. 자, 그래서 부피당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같은 공간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들은요. 자,
에너지의 양이 변하지 않고 물질의 양도 변하지 않으니까 우주의 밀도가 줄어들면서 우주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느 날 자, 우리가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있어. 우주 배경 복사. 자, 이제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 원자 핵에서 원자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다. 그럼 원자 핵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전자들이 원자 핵 사이를 막 불균형 퍼져 있는 거야. 그 우주 자체가 어떻게 돼? 전자와 원자 핵으로 불투명하게 덮여 있는 거지. 그럼 거기는 이제 온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빛이 있겠지만 이 빛은 불투명한 우주에서는요, 빛이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전자들이 원자 핵으로 딱 달라붙으면서 원자가 만들어지잖아. 그 원자와 원자 사이 빈 공간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 그 공간을 채우던 전자들이 없어지니까 투명한 우주가 돼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빅뱅 후 38만 년 됐을 때야. 약 38만이 됐을 때. 그래서 그때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그때 빛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는 거죠. 이때 퍼져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로 갑니다. 알지? 그러면서 이때 이제 막 퍼져나가면서 점점점 온도는 내려가잖아. 그치? 그럼 이 복사라는 것은 이건 결국 뭐냐? 이 복사라는 것은 결국 빛이란 얘기야, 빛. 그래서 그 빛의 파장도 그 낮아지는 온도에 해당하는 파장이 점점 길어질 거야.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우주의 온도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해. 알지? 예측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주 배경 복사를 실제로 이제 관측해요. 관측했다 보니까 이것을 관측해 보니까 빅뱅 주장했던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온도, 절대 온도 3도 K. 자, 절대 온도는 말이야. 우리가 이제 켈빈이라는 온도를 사용하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지. 이건 어떻게 돼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돼요. 그럼 3도 켈빈이라는 온도는 여기가 3켈빈이니까 섭씨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70도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의 그 빛을 관측한 거야.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만든 거지. 그치? 그래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관측한 거야. 그리고 이것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확인했고, 우주 전체 배경 복사를 보니까, 자, 거의 다 3도 켈빈이라는 이 극저온에서의 빛을 전부 다 관측한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을 제끼고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에요, 빅뱅 우주론. 그래서 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자,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주가 빅뱅 빵 하고 이제 터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져. 자, 봐. 자, 빅뱅 이전에는요, 한 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알지? 한 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점이 우리 이 점이 아니란 얘기야. 몰라. 그게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그냥 몰라. 모르니까 그냥 한 점에 다 모여 있다. 그럼 이때는 있잖아. 그냥 에너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매우의 뭐 무한승에 해당하는 자, 큰 에너지 상태일 겁니다. 자, 이때는요 물질 형태는 없어요. 물질 형태는 없어. 왜냐면 우리가 원자가 여기 원자 핵 있고 이제 전자들 이제 보호의 모형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런 식의 형태로 돼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원자라고 할 거야. 원자. 그러면은 이 원자에서 자, 요렇게 원자 핵이 되고요. 전자들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 원자의 핵하고 전자가 분리가 된 이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는 줄 알아?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요. 플라즈마. 그러면 이 상태, 원자에서 플라즈마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아주 매우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알지? 매우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핵 반응할 때, 핵 반응, 특히 핵융합할 때 있지? 수소 원자가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서 원자끼리 서로 융합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태양의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자, 이때 수소 원자가 플라즈마 되려면요, 태양에서는 약 1000도 켈빈 온도 이상이 돼야 돼요. 1000도 켈빈 온도.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액이 서로 핵융합해서 뭐가 돼? 헬륨 원자액이 돼버린단 말이야. 헬륨이. 그리고 나서 이 헬륨이 다시 어떻게 돼?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서 헬륨끼리 또 어떻게 돼? 핵융합 반응해야겠지. 그치? 자, 이때는 온도가 플라즈마, 헬륨이 플라즈마 되려면은 대략 1억 켈빈 온도의 에너지가 필요해.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그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특정 에너지 이상이 돼버리면은 이 물질의 형태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다시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클수록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에너지 형태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해요. 여기는 뭐 밀도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매우 크다. 근데 이건 밀도가 크다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해. 왜? 물질의 형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크다면 그냥 물질과 에너지 밀도가 크다. 그냥 묶어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한 점에다가 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빅뱅 합니다. 자, 빅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주 대폭발이라고 그래요. 맞죠? 우주 대폭발. 그 빅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우주가 이렇게 팽창될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에너지 양은 고정이 돼 있고 자, 우주가 팽창이 되면서 부피당 에너지는 줄어들 거예요. 맞니? 에너지 고정돼 있다고 그랬잖아. 자, 부피당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점점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아주 높은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상도 못할 높은 온도에서 이제 점점 계속 급격히 팽창하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 자, 그러다가 뭐가 만들어지냐?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 자, 그러면 이 기본 입자를 우리는 쿼크하고 전자라고 부를 거예요. 맞죠? 그래서 쿼크는 업 쿼크, 다운 쿼크 두 개를 얘기할 거야. 물론 더 있어. 알겠지? 더 있어. 자, 그 중에서 쿼크가 전자보다 더 이제 질량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자, 여기는 경입자, 중입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6가지씩 뭐 나눠진단 말이야. 그래서 쿼크도 6가지가 있고 자, 여기 경입자에도 전자 포함해서 6가지가 있어. 무슨 미자도 있고 막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 자, 쿼크하고 전자가 생겨. 그래서 기본 입자가 먼저 생성이 돼. 자, 온도는요 계속해서 낮아질 거야. 자,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입자 간의 인력은 어떻게 되니? 커진다. 알겠지? 입자 간의 인력은 커진다. 그래서 있잖아, 우주나 물질을 만드는 우주에 기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주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의 기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중력이에요, 중력.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 간의 인력이야.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전기력과 자석의 힘, 자기력, 알지? 전자기력. 그리고 또 하나가
강력, 양력이 있어요. 강력, 양력. 그래서 강력은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간의 강한 힘. 알지? 그래서 중성자와 중성자 간의 인력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양성자와 양성자 간의 반발력, 양성자와 중성자 간의 인력을 강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력은 약한 힘이야. 그래서 양성자와 양성자 간의 인력. 얘는 플러스 띠니까는 반발력이 더 크잖아. 그치? 인력은 굉장히 약해. 자, 중성자와 중성자 간에도 반발력. 얘네들은 질량이 있으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지만은 이 반발력이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력이야. 그래서 강력과 양력은요, 원자 핵 안에서, 자, 우리가 핵자라고 그래, 핵자. 이 핵자 간의 힘입니다. 그럼 핵자가 뭐냐? 양성자, 중성자를 얘기할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전자기력은 원자를 구성하는 힘입니다. 알겠지? 원자핵하고 전자 간의 전자기력에 의해서 원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중력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 또는 천체를 구성하는 힘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본 힘이 작용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입자간 인력이 커지니까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기는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 그랬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는 바로 쿼크들이 모여서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자, 이렇게 외워. 중, 따, 따. 중, 따, 따. 그럼 하나는 업이 돼요. 알지? 그러면은 양성자는 업, 따가 되는 거예요. 세 개의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돼요. 그래서 업, 다운 쿼크.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가 양성자. 그 다음에 다운 쿼크 2개, 업 쿼크 하나가 중성자. 알지? 자, 그랬을 때 업 쿼크와 다운 쿼크는요, 전하를 띱니다. 상대적 전하. 전자는 상대적 전하량이 -1이지. 그렇지? 그러면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고 얘가 +1입니다. 맞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냐? 업이 +3분의 2예요. 알겠지? 자, 다운은요,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니까 0이 되겠죠. 중성자는 전하를 띠잖아. 그런데 양성자는 업이 2개니까 +3분의 2, +3분의 2, 다운이 -3분의 1이에요. 자, 더하면 어떻게 돼요? +1에 전하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온도가 낮아지면서 팽창이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쿼크끼리 연결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바뀐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원소가. 자,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지만 아주 미묘하게 질량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자,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미묘하게 크다. 알겠지? 자, 요 관계가 나오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얘기할 거냐면은 질량, 에너지의 등가 원리예요. 등가 원리. 우리 일반 상대론에서 특수 상대론에서 나오잖아. 그치? E는 MC 제곱. 그럼 요 M이라는 거, 질량은 어떤 질량이야? 무슨 질량이야, 이거? 결손 질량. 줄어드는 질량이야. 자, 줄어드는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증가하는 질량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질량이 늘어난 만큼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된다. 알겠지? 이것이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특수 상대론이야. 특수 상대성 원리. 그렇죠?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거와 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수가 있잖아. 맞니?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요, 질량이 증가해야 돼요. 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것은요,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질량이 증가하려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맞니? 그치? 자,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돼? 방출할 거야. 자, 에너지 흡수한데 이거네.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요거죠. 그치?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경우와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버리면, 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 에너지가 더 많아지잖아. 이거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자,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는 이 반응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자발이에요. 알죠? 그런데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 이 양성자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안정했거든. 다시 말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것은 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잖아. 초기에는 있잖아, 양성자와 중성자는 1대1의 개수비를 형성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1대1의 개수비를 형성하다가, 자, 어떻게 돼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성자 줄어들고 양성자는 늘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요 개수비가 바뀌어. 개수비가 바뀐단 말이야. 자, 몇 대 몇으로? 12대 1? 12대 1? 맞아? 12대 1?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비가 이렇게 바뀌어버려. 개수비로 바뀌어버려. 자,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자, 양성자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1대1의 개수비에서 12대1의 개수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제 12대1이야? 7대1 아니야? 7대1 아니었어? 나 이거 안 외우거든. 나 이거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이거 안 외우거든. 자. 여기 나오고, 그래서 여기 질량 바뀌는 거 나오지. 그치? 그래서, 자, 그치. 7대1이지, 7대1. 12대1이 될 수가 없지. 7대1.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나오지. 에너지 방출하고 흡수하는 거, 상호간에 전환되는 거. 그래서 1대1의 개수비에서 7대1의 개수비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온도가 낮아져요. 알겠지? 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니? 바로, 자, 핵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양성자 한 개는 얘는 수소 원자핵이야. 알겠니? 그래서 그냥 양성자 한 개는 수소 원자핵이고, 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돼버려. 자, 여기까지. 정리 좀 해. 여기까지. 자, 쭉 연결고리 잡았으니까. 이제 연결고리 잡는 거니까.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빅뱅. 그 다음에 기본 입자, 코크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알지? 그런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1대1에서 7대1.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돼? 양성자, 중성자가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래서 요 그림 보면 자,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의 비율로, 그쵸? 1대1의 비율로.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 그래서 그 바뀌는 과정은 요게 이제 언급이 돼 있지.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면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해야 된다. 불안정해져서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 즉 중성자가 가벼운 양성자가 되니까 질량, 결손된 질량만큼 자, 에너지 방출하면서 양성자가 더 안정한 거니까. 그래서 양성자가 되면서 자, 요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개. 그치? 7대1의 비율로. 자, 요렇게 7대1의 비율로 존재하다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양성자 한 개는 그냥 수소 원자핵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만나서 뭐가 돼요? 얘네들이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가 만나서 자, 헬륨 원자핵이 돼버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헬륨 원자핵이 됐으니까 자, 한 개네. 양성자가 몇 개야? 12개의 양성자네. 근데 양성자 한 개가 뭐라고 그랬니? 수소잖아, 수소. 요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 12개가 바로 수소 원자핵이 돼버리는 거야. 자, 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뭘로 바뀌냐?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12대 1의 개수비가 성립이 돼요. 됐지? 그런데 수소 원자핵은 질량수, 양성자가 한 개니까 질량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총 1 곱하기 12에, 그러니까 12 곱하기 1이 되겠죠. 12 곱하기 1의 질량수를 가지게 될 거야. 맞니? 자, 헬륨은 질량수가 4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질량수를 가질 거예요. 자, 이 비가 몇 대 몇이야? 그래서 3대 1의 질량비가 성립이 된다. 그리고 이 질량비는 계속 유지가 된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알겠지? 자, 그래서 이 3대 1의 질량비가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돼요. 왜?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요 3대 1의 질량비까지 예측을 했거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의 질량비를 가질 것이다. 근데 쌤, 저기 이거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인데요? 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도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원자핵이 아니라 그냥 수소 원자, 헬륨 원자도 12대 1의 개수비고 3대 1의 질량비야. 똑같아. 이유는? 이유 한번 물어보자. 이유는? 그렇지. 전자의 질량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트륨 원자의 질량과 나트륨 이온의 질량은 똑같아요. 우리가 화원할 때 그렇잖아. 그래서 이온의 양은 원자량으로 표현하잖아. 그치? 바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이런 개념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의 3대 비율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결국 그 우주는 어떻게 되냐면 원자, 수소 원자 핵과 자, 헬륨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기본 입자에 뭐가 있었어? 전자가 있잖아. 자, 이 전자들이 퍼져 있는 불투명한 우주 상태를 가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자핵,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하고 전자들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는 형태로 불투명한 우주가 되니까 어쨌든 이때 온도가 있어. 항상 기억해요. 온도가 있으면 뭐가 나온다? 빛이 있다. 자, 얘도 빛나고 있어. 나도 빛나고 있다. 단지 우리는 그 빛을 못 볼 뿐이야. 우리는 각각 빛나는 사람들이야. 왜? 우리 몸에서는 자, 36.5도라는 체온 있지. 그 체온에 해당하는 그 온도에 적외선이 방출되고 있거든. 적외선이 우리 몸에서 나오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 적외선 못 볼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있으면 빛이 나와. 근데 이 불투명한 우주기 때문에 이 빛은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빅뱅 후 38만 년 동안의 빛은 우리는 우주에서 관측을 못한다. 빅뱅 후 38만 년 동안에 그 사이에서 방출된 빛을 우리는 관측할 수가 없어. 왜? 38만 년까지는 불투명한 우주고 이때는 빛이 통과를 못했으니까 우주 공간으로 빛이 나오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나오지 못했으니까 이 빛을 현재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된 가장 오래된 빛을 보더라도 38만 년 이후의 빛을 보는 거지 그 이전의 빛은 못 본다. 알지? 바로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불투명 우주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38만 년. 그리고 온도를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시간을 외운다면은 3분 때에 원자 핵이 만들어져. 빅뱅 후 3분. 그리고 38만 년쯤 되면은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이 돼. 자, 3000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 이제 뭐냐면 전자기력에 의해서 원자 핵과 전자가 합쳐져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원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이 돼요. 자, 얘네들은 3대 1의 무슨 비를 가져요? 자, 질량 비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전자가 어떻게 되니? 원자 안으로 다 들어갔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얘가 뭐가 돼요? 투명한 우주가 되고, 자, 이때 빛이, 자, 우주를 퍼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로 퍼져나가는 이 빛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우주 배경 복사. 알지? 그러면 이 당시에 우주 배경 복사는 3000 켈빈의 온도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을 볼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요쯤 됐어? 그럼 한 요쯤 돼가지고 1000 켈빈이야? 그럼 요 시대의 우주 배경 복사는 뭐가 돼요? 1000 켈빈 온도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을 볼 거고요. 관측이 될 거고요. 현재는, 이게 이제 현재가 되지, 현재는 우주의 온도는 3도 켈빈입니다. 그래서, 자,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현재 온도는, 자, 3도 켈빈. 어떤 책에서 이제 2.7 켈빈이라고 하기도 해. 2.7. 근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3켈빈 이렇게 놓을 거야. 3켈빈. 자, 이 온도에 해당하는 이 파장에
자,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3대1의 질량비, 자, 3도 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자, 이해됐습니까?